네, 홍산 문물의 역사적 의미와 또 간략한 그 설명의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복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도 2점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가실 때 요즘 코로나 유행한다 해서 감기약을 달이 나왔으니까 감기약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챙겨 가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그 대한사랑의 그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 강의를 하시려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선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날이다 싶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중국 도자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나 그거는 관광 상품이다 하고, 그런데 오늘 거는 관광 상품이라도 이건 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풍 시대 때 방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 한풍 시대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900년도 초에 만드는 겁니다. 골동품적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줬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돈을 안 줍니다. 요즘은 중국 도자기가 가짜다 진짜다 하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딱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황금어장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알면은 이 세계는 너무나 어려워서 가사탕진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참 재밌는 분야는 고미술만큼 재밌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전 지금 현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내에 제가 이렇게 제 맡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은 너무나 이 소중한 분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 여러 분 와셔가지고 사실은 그분을 각각 이름을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고 강의 시간 관계로 제가 오늘 소개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번 볼까요? 넘어갑니까 이게? 넘겨보세요. 예. 제목을 환인과 문명의 발달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환인과 문명의 발달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 환인 말 그대로 우리 고조선의 우리 조상입니다. 고조선 그 당군 왕검의 이제 어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왜곡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반면에 불신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믿어야 될 거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데는 너무나 도가 터져가지고 그 똑똑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운 문화재를 놓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는 저는 이걸 하도 많이 만져봐서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유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 유물을 보면서 이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수리부엉인데요. 수리부엉이는 환웅의 토템새입니다. 엄밀히 하면은 환웅의 토템은 새인데 주로 이제 수리부엉이가 주로 부엉이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토템의 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토템 이 새 한 마리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조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조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각하려 해도 옥으로 가지고 이 조각한 거거든요. 옥 조각을 이렇게 조각해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또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그림 그리 본 사람들, 조각해 본 사람들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밥 먹고 할 일 없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옥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가공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 예능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게 보이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해문이라고 하는데 해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해문이 도자기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해문입니다. 해문은 뭐 한마디로 영속성을 의미하거든요. 고대에 이렇게 해문이 시온이 이 해문의 시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더 큰 시온은 나중에 도자기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런 사기들은 이 도돌문을 갖다가 이 해문의 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문은 무에서 점으로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천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개념은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점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서서히 태극으로 바뀌면서 음양을 형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태극을 의미하는 문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전부 다 비살이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려놨는데 그 엄밀하게 보면 그 세트리라고 표현한 건 맞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빛을 말하고 광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기가 이렇게 높이 세웠다는 이 높이 세우는 걸 강조하고 뿌리를 강조한 것은 용맹하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부엉이는 이 총명하고 지혜의 이 신이다. 그리고 태양신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신. 우리 고조선 시대 때는 이걸 태양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강의 때 내가 했던 그 유사한 건데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그때는 내가 마구 할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오리지널 마구 할매의 형상입니다. 이런 유형의 형상이 고조선 이렇게 이 요하 일대에 발굴을 해보면은 일반 묘에는 나오지 않고 중앙 대묘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중앙 대묘는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이건 이제 이렇게 오랜 이 옥이 황토물이 먹어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에 쥐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제목 이야기했죠. 토템 새입니다. 그죠? 어떤 무슨 새일까요? 부엉입니다. 부엉이. 그죠? 이거 부엉이 왜냐면 이 할매가 지혜로운 할매거든. 마구 할매가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할매가 이렇게 뿌리란 것은 용맹하고 힘을 상징한 겁니다. 도깨비 말하잖아요. 도깨비 재주도 있다.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다 이 도깨비죠. 우리는 도깨비가 한국의 도깨비는 굉장히 친근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도깨비는 일반 도깨비하고 덜 무섭습니다. 도깨비는 뚝딱 해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돈도 나오게 해주고 살도 나오게 해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도깨비가 한편으로는 해코질도 하지만은 우리한테 굉장히 덕을 준다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깨비는 우리 조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깨비는 무섭고 흉악하고 흉폭하고 굉장히 겁나는 게 도깨비입니다. 일본 도깨비도 또 다릅니다. 일본 도깨비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있는 걸 일본 사람들은 흔히 말하고 홍기가 붙어 있다 해가지고 일본은 그걸 도깨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깨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도깨비를 친근하게 보는 이유는 뭐다?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모르는 사상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많이 만지보면은 제 말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가슴이 크죠. 배도 약간 부르고요. 이 할매가 다산을 의미합니다. 다산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녀석 하나, 둘, 셋. 보통 보면 삼수를 주로 많이 해놓습니다. 천지인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웅녀가 숭상한 토템이 곰이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홍산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긍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옥저룡이라 그럽니다. 옥저룡. 저룡이랑 돼지 젖자, 그죠? 그런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옥저룡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돼지족이니까 자기들을 끼워 맞춰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가 돼지같이 생겼습니까? 곰같이 생겼습니까? 솔직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곰같이 생기지 돼지같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다음 이와 유사한 유물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시룡이라 그럽니다. 시룡, 시자. 이해가 됐죠? 시룡이라 그러고 요건 뭡니까? 날개입니다. 용의 날개가 곰의 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입니다. 용발이 이렇게 나왔구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뭐 필요가 해요. 유물이 말하는 것이지. 나는 늘 그래 합니다. 역사는 유물이 대변합니다. 말로 가지고 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딱 보면 저는 밉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좀 책 좀 봤다고 대놓고 떠드니 실물을 보는 사람이 제일 낫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저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웅룡, 웅시룡, 웅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야 우리 걸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중국 학자들이 그래 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다 따라 그렇게 가고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 학자들이 뭔가 잘못된 거지. 공부를 안 했거나 사고방식이 잘못됐거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조가 들게끔 하려는 사고가 잘못됐거나 맞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와 곰입니다. 그때 이런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은요 흑피옥이라 해서 조각 안에 검은 칠을 했어요. 이 유학에 대해서 서울대학하고 지금 현재 북경대학하고 이걸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14,500년까지 나오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고 검증이 된 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 나오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물에 이렇게 허옇게 올라가는 건 백화 현상이라는 건데 아주 오랜 옛날에 곰족 반인반수라 그럽니다. 이걸 반인반수. 곰의 얼굴을 하고 있고 곰이죠. 옛날 곰은 눈을 갖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죠. 아까 전에 웅시령 보니까 눈이 둥글둥글했죠. 귀가 이렇게 오똑 이렇게 곰귀 맞죠? 돼지귀 아니죠? 이 곰이지 돼지 아니죠? 곰이 다수곳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새가 꼬리를 탁 씌우고 앉아 있죠. 새가 곰 위에서 곰을 지배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조상은 새와 곰의 합체란 뜻이고 곰 위에 새가 곰족을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 들었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기도해가지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오고 곰은 참아서 참인간이 되었다. 원래가 이렇게 곰이 아니고 유사하게 원시민족이 제대로 된 이의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인간형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 빛과 광명 그리고 이 기운이 세다, 힘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곰이 이렇게 다수고대하고 이래 있는 거는 곰이 세족의 말을 잘 들었다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환웅이 믿던 종족이고 이거는 웅족입니다. 이거는 조이족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형태를 만든 새를 숭상하는 환웅과 곰을 숭상하는 웅녀가 합쳐 이룬 국가가 신시배달 조선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탁탁 만들었죠. 예. 자, 그다음에 볼까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결국 우리 사실 이게 여기에 일반 사람들은 이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또 호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은 조이족과 웅족의 결합이라고 보면 우리의 모계는 웅족이고 우리의 부계는 환웅 조이족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는 세족이고 우리 어머니는 곰족이다 이 말입니다. 곰족 말고 호랭이족도 있었는데 호랭이족은 빨리 튀어나가 버렸고 주로 이제 곰족하고 이게 잘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래 됐다 이래 보면 되고요. 여기 곰이죠. 세족이죠. 뿔은 뭘 말합니까? 권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뿔을 달고 있다는 건 이걸 다 태양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양신, 그 태양의 후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공손하게 이래다 자세를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옥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각질이 벗어지고 세월이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는 출토될 때 땅속에 묻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옥은요, 이 물질이 바깥에 닿지 않으면 천년이 지나도 딱 그대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옥이라 할지라도 토질에 묻히면 변색이 되면 옥은 변색은 됩니다. 색깔이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곰 넘어갔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성태라 그럽니다. 삼성태. 삼성태는 장강 일대에 있는 장강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하고 달라요. 장강 문명에 지금 이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이 벌써 어디서 나왔다? 요하강 일대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장강의 문명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고조선 우리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 말하면 제 원장님이 저기 도라이 아이가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우리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 제 말에 수긍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귀에 세 개 점이 있는 것은 이건 다 천지인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 개념도 들어가 있고 하늘 땅 이제 우주를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삼성대는 뿔이 없는데 뿔이 나가 있거든요. 뿔이 나가 있다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도술도 있고 굉장하다 이 말이죠. 그 위에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고 이 새에서 이미 이렇게 이 회문이 있어. 이 회문의 시조가 새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깃털이 이것도 역시 회문이죠.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솟구치는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소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황하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했는데요. 황하강 이동하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황하강으로 가면서 이 하상주 저는 이걸 거의 주나라 밑에쯤 된다고 봅니다. 주나라까지는 이 정도 조각을 하기 하상주 생각보다 굉장히 조각을 잘 정교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현대인이 조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조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는 뭐 그 묻고 오로지 그것만 계속 가지고 놀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옛날에 그 고대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조각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역시 태극 문양이 있죠. 우리나라 태극기 원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다 여기 요거 보세요. 요게 이 뭘 뜻합니까?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을 짊어지고 있죠. 요렇게 깃털이 이렇게 올라 있죠. 요 깃털을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금관 쉽게 말하자면은 가야 금관도 있고 신라 금관도 있고 고구려도 금관이 있었어요. 금관의 옆에 깃털 같이 생긴 게 이게 공작의 깃털이 봐도 이제 이게 이런 깃털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이족의 후손이라는 걸 그 이 왕관 금관에서도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러한 느낌은요, 이러한 깃털로 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남미로 가면은 이 남미로 쭉 들어가면 인디안 깃털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태양의 후예란 뜻입니다.
굉장히 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비살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그 깃털의 양이 나중에 가면 스핑크스에도 보면 스핑크스 옆에 있는 그것 다 이 새의 날개를 형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됐죠? 새의 날개. 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고조선 원주인 환인 여기서 말하는 건 전번에 강의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거는 이제 고조선의 마고할배를 표현한 건데 꼭 이게 마고할배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유물이 많아서 우리가 늘 마고할배 이야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유물이 예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벌써 그 당시에 있었지 않았나. 원래 마고란 개념은 초창기의 마고 개념은 어머니란 개념이고 그 전에는 처녀 개념이었어요. 처녀가 어머니고 이 당시에 벌써 할머니로 그 전설로 넘어왔는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역시 보면 삼수 이렇게 이 천지인을 말하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부분은 우주를 갖다가 손을 쥐고 호령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뭐지 말이냐면요. 이분이 우주의 생사 여탈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고할배가. 그리고 또 이 유물을 보니까 이전에는 고대는 이 여성 상위 시대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고조선 시대 때 우리 웅족의 이야기고 원래 이 환족 조이족 우리의 원조상 우리 원뿌리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계가 조이족이니까 모계는 어머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부계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힘이 더 세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우주 권한을 쥐고 있고 어머니는 이 다산과 생산 이런 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아기 건강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 생명까지 인시론이거든요. 사람 생명까지 어깨를 짓눌리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도가 좀 크면서 우주와 소통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장강 문명이라는 이 장강 문명 쪽을 가면은 유물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 약간 서구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조금 아름답게 바뀌죠.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호랑이가 뒤에 있고 이게 역시 봉황이 있습니다. 그죠? 봉황을 표현했고 역시 해문이 여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데 황하 문명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제사 용기입니다. 이게 제사 용기인데 이 제사 용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 이게 이 도철문의 원형입니다. 이 새의 눈을 하고 있고 새의 뿔이 코를 하고 있고 새의 입을 하고 있고 이런 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코, 눈, 입. 도철문이라는 것이 도깨비 형상이 이 새에서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유물을 말해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속에서 나온 유물이 아니고 이미 이게 요하강 일대, 고조선 일대 근교에 이러한 유물이 나왔어요. 이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유물 자체가 벌써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물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손을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덕도를 한 사람이지. 그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이 구를 말하거든요. 이 9개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걸 해탈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모든 기운이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완성의 수가 구랍니다. 그 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는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은 우리 고대의 우리 고조선의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이게요. 북두칠성. 그리고 이거 태양이죠. 이거는 우리 비살무늬 토끼에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문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이게 바로 태양을 의미하고 이 날개를 말해. 이게 바로 인디안의 이 날개 그리고 스핑크스의 날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스토리가 이런 데서 넘어가는구나 하는 걸 유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필요 없고 유물 보면은 이게 흘러갔구나 하는 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여기 이집트에 이집트 스핑크스입니다. 반인 반수죠.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문양하고 똑같지는 않죠. 이집트는 이 날개가 옆에 붙어 있는데 새를 앵무새를 더 이고 있습니다. 원리는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문양을 가지고 있는 유물도 많이 나옵니다. 고조선 유물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집트 문명 또한 우리 고조선에서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4대 문명, 5대 문명 전보다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문명이 벌써 발달해 가지고 그 영향이 이 모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을 아우르는 시초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물론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을 조합해 볼 때 또 그전에 또 모르는 이런 말을 하면 좀 곤란한데 정말 외계인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제가 이 과학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결국에는 환웅의 토템은 새이고 조의적은 부엉이를 숭상하고 웅녀는 곰을 숭상하였다. 새를 숭상하는 환웅과 곰을 숭상하는 웅녀가 합쳐 이런 국가가 신시배달 조선이다. 결국 우리 조상은 조이족과 웅족의 결합이라고 보며 우리의 목에는 웅족, 웅녀이고 북에는 조이족, 환웅이라고 보면 된다. 요하 지역에서 정착한 우리의 조상 조이족이 주위 여러 종족을 아울러 지배하고 그 세력이 장강, 화강으로 이동하였다. 결론은 우리 고조선의 원주인 환인이 장강 문명과 함께 황하 문명을 이루고 엄밀히 하면 우리 고조선 원주인 환인이 묘하 문명을 만드는 후 장강 문명과 황하 문명을 이루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런 요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